인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좀 화답을 해. 사실 좀 큰 기대를 갖고 왔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박정준 씨 앞에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만남을 회피하거나 그랬겠습니까? 작년에 시기상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는 또 그것도 손님을 또 맞는 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을 했거든요. 부산 방문하면서 부산시와 여러 가지 정책적 얘기, 대개통상 이런 거는 좋게 얘기가 되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확인해봤죠.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신경전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정리 좀 해보죠. 자,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극 항로 이런 사안을 얘기를 할 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런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 이 주제가 꺼내진 거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북극 항로 요거 중요한 사안은 맞는데요. 중요한 사안. 그런데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지방 살리기,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이죠. 이런 건데요. 이게 정말 시급한 거고요. 북극 항로는 그냥 중요한 사안 중에 중요한 사안 정도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북극 항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박형준 시장이 듣다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냉대하시는 것 같네요. 큰 기대 갖고 뵀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아니 실망한 것까지 얘기합니까? 라면서 섭섭한 이런 분위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부산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 또 다른 한 분을 만나기로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기인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과거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물. 그러니까 친문 인사 정도로 통칭이 됩니다. 송기인 신부. 좀 만나려고 했었죠. 부산을 가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생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로 차담 일정이 취소가 됩니다. 못 만난 거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소정욱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상일 평론가. 두 가지 상, 부산행 박형준 시장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좀 묘해진 거. 그다음에 송기인 신부를 못 만나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부산 갔는데. 글쎄요. 저는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에 본인이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답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산을 방문을 하면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왔는데. 예.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활용하려는 노력을 부산시 쪽에서 저는 하는 것이 맞다. 저도 많은 지역에 제가 재정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현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당장 앞에 들고 와가지고 만족스러운 답을 못 얻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애시당초부터 뭔가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가. 북극 항로 이렇게 부산의 공항 글로벌 금융 허브 이런 거는요. 그리고 산업 은행 이전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당내 의원들 간에도 지역별로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쫙 밀고 가거나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지 저렇게
가가지고 한껏 뭐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답을 막 주고 그럴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오늘 두 가지 모습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박형준 시장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상치 못하게 조금 묘하게 강고하고 송기인 신부 만남이 불발되는. 물론 건강상 이유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근데 이거 부산의 민심이 지지율이요 갤럽 기준으로 막 20%대 부산이 노니까 민심을 잡으러 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게 북극항로는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는데 그건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이게 북극의 패권 전쟁이에요. 알래스카 노선하고 이게 우리 시베리아 그쪽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북극항로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세세 외교는 안 돼요. 예. 이렇게 긴밀한 미국하고 한미 공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가져오는데 진짜 부산 시민들은요 산업은행 같은 거 하나 옮겨오면 이게 알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진짜 당장 시급하게 원하는 건 그런 그거죠. 건데. 근데 대통령 그러면 민심을 잡으려면 산업은행을 뭐 이게 옮기겠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항상 이게 보면 현찰을 원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부도날 수 있는 북항로는 본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음입니까 그러면? 음도 이게 부도날 농한 이건 미국하고 러시아의 문제예요. 따라서는 오늘 이게 대실패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송기인 신부가 뭐 연세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차 한 잔 못 마실까요? 근데 사전에 차담을 잡았을 때는 뭔가 다 그래도 예정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취소가 됐다는 저는 이게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좀 이따 다루겠지만 예. 바로 이제 그 친문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검찰하고 내통해서 내를 체포동의해서 예. 이런 게 발언들이 있죠. 예. 이런 게 영향을 줘가지고 고민정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잖아요. 예, 예. 따라서는 아마 그런 게 그 당내에서 통합쇼가 쇼였구나. 이런 게 아마 취소를 고의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 요 얘기 쭉 이어가 볼게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그러니까 어제예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이 문제, 이 발언, 이게 두고두고 이게 탈이 났어요. 사실은 좀 반발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영상 좀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방금 들으신 이 발언이 이제 큰 논란이 됐어요. 이게 이 비명계와 친명계 이거 다르게 지금 또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죠. 저는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게 이제 자기의 추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뭐가 진실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히 2차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과정 9월 중순에 이제 말쯤 이제 체포동의안 올라오기 전에도 이미 뭐 한 6월 정도부터 저도 들었긴 합니다. 뭐 8월 위기설 뭐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썰들이 돌았고요. 이른바 검찰과 민주당 내 일부의 약간 내통, 뭔가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추정이 된다. 지금 비명계 일각에서는요. 이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소정 변호사. 비명계 측의 요구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 가지고 사과할까요? 사과 안 하겠죠. 사과할 것 같으면 이게 말도 안 했겠죠. 근데 검찰이 그때 한동훈 이원석 체제인데요. 예. 누가 이게 그 내통을 했는지 그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주장하려면요. 예.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 예. 근데 증거가 없대. 그냥 다만 이게 추론을 했는데 뭐 추정 정도 네, 얘기죠? 추론이 뭐냐면 이게 그 당의 원로 한 분이 본인한테 이 대표 빨리 사퇴해라. 처벌될 수 있다. 그 시점이 검찰 영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2023년 9월. 근데 이게 추론입니까?
이 정도게 제가 논술 특강도 했는데요. 예. 이 정도 추론하면 이게 빵점 줍니다. 어.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합리적 추론을 해야죠. 예. 아무 근거도 없고요. 또 이게 설령 그렇다 한들 지금 몇 년 지나서 이게 통합에 도움 되나요? 저는 엄청나게 실현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요즘 입으로 선거법 기 전에 도지사 할 때도 재판, 이번에도 재판. 이게 엄청난 실현이다. 이래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뭐 행사가 있었는데 좀 질문 받고 좀 본인의 생각을 좀 짧게 밝히기도 했네요. 그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벌써부터 계엄령 하시네요. 뭐 색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런 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중한 시점에서 이끌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분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과 비슷한 방향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또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이른바 이제 분란을 좀 만드는 상황이 됐어요. 김선희 평론가. 그동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른바 이제 통합 행보도 있었고 해서 조금 더 개파 이런 갈등이 좀 잠잠해지고 뭔가 좀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있었는데 개파 갈등 다시 또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합 행보를 하는 과정에 비명계가 좀 약간 구체적인 요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약간 또 제가 볼 때는 쓴소리가 나왔을 수도 있고 좀 약간 본인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뭐 한 번에 일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비명계의 활동과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경쟁자들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뭔가 딱 이게 가둬두거나 그렇죠.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더 하고 말을 굳이 꺼낸 이유가 사전에 입을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뭐를 근거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심일 수도 있어요. 음모론이죠, 음모론. 근데 음모론은요, 과거 권위주의 군사 정권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색깔론입니다, 색깔론. 네? 간첩으로 몰고, 뭘로 하고. 이게 약간 그렇게 비슷한 게 그렇죠. 뭐 메카시즘이 뭡니까? 뭐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다 해가지고 뭐 비슷한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거나 이런 데 있어서 뭐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강자가 약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너무 많이 쓰여왔어요. 심지어 옛날에 궁궐에서 왕비가 후궁들 제거하는 방식도 다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은 권력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힘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라도 좀 한번 목소리를 내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권력자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층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과 충동에 의해 가지고 언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친명계 정치인들이 약간 이재명 대표 이른바 내통설 추정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약간 동조하는 듯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쉽사리 찾아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죠?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뭐 이런 사안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당에.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라든가 지금 뭐 이런 논의 같은 거 뭐 가능한지 어떤지 파악 좀 해보라. 그러면은 이걸 지시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비공개 참석자 얘기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까지 민주당의 로드맵 정리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거 두 분께 의견 좀 물어보세요. 손정욱 변호사.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소리 나온 셈이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걸 꺼낸 셈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세종시는 충청권에 있는. 아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도 좀 재미 좀 봤다 그러잖아요. 충청도 표. 아마 이게 충청표. 대선 앞두고 조기 대선 좀 표 좀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효율 비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번에 또 이거 어떻게 다 바꿉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에 있는 거. 용산으로 갔다가 그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다면서요. 다시 세종시로. 그럼 이게 다 버리고 또 갑니까? 몇 문제나. 근데 더 심각한 게 헌재 판결이 있어요. 예. 헌재가 관습헌법으로 수도가 서울이다. 예. 이게 500년 관습헌법이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실까지 가면 수도가 이전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간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수도가 이전되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헌재 판결에도 명백하게 반한다 봐요.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꺼냈다는 거잖아요. 김상일 네.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저는 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의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나온 목적이 하나도 달성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무리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직무를 보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 많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느냐, 예.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느냐, 예.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남은 거죠. 예. 물론 저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만 놓고 따져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행정수도가 사실상 세종으로 가 있습니다. 예, 행정수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새 뭐라고 부릅니까? 길 위의 공무원이라 그래요. 길 위의 공무원. 왜냐하면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까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에서 다 하고 서울 세종을 오가는 네. 시간. 후배 공무원들은 볼 수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노하우를 전수해주지도 못합니다. 예. 다 어떻게 합니까? 길 위에서 카톡으로 보내고 카톡으로 듣고 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림도 그려가면서 모두 이렇게 서류도 수정해가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이게 예. 사실은 이 공직사회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제로 축적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선택지는 그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예. 세종으로 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안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예. 국민적 동의 여부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건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를 처음에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끈해 가지고 뭐 이재명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국민의힘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일 수가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헌재 관습헌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헌재나 대법원에서 많은 판단을 하지만 예. 시대가 바뀌면 다시 헌법소원이나 아니면은 전원 합의체의 그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예. 기존의 판례를 갱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물론 헌법 개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넣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지시한 상황인데 이거에 벌써부터 화들짝 놀라서 예. 발끈할 일은 아니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여당은 여당답게 예. 차분하게 검토할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도전을 한다면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정책으로 공개를 하려는 걸까요? 그걸 미리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